네, 그렇고요. 아까 4경기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승을 위한 조기는 빼죠 이제 네, 그냥 우승이죠 이제. 우승을 위한 남은 경기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위와의 승격차가 어떻게 되죠? 승점 차는 12점입니다. 12점 차가 네. 납니다. 그리고 안산이 저희보다 한 경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안산이 모두 다 나머지 5경기를 승리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3, 5, 15. 그럼 네. 저희는 이제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저희가 다 지면은 저희가 3점 차로 이제 패배를 네. 준우승에 머물게 되는 거고요. 예. 또 만약에 안산이 한 경기라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1승이라도 거두고 네. 한 경기라도 이기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저희가 우승을 하게 되는. 안산이 한 경기라도 이기지 못했을 때요? 안산 한 한 경기라도 경기만 지더라. 한 아, 경기만 지더라도. 그럼 이제 동률인데 골득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대전이 뭐 승이나 무 하나만 기록하면 되죠. 그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산이 3점, 저희가 3점 이상만 획득하면 됩니다. 네, 3점 이상이 필요한 대전인데요. 그런 대전을 위해서 다음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홈 구장이 아닌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데요. 네. 광주로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예. 일단 이날은 확정이 되지 못하죠. 그쵸. 그날은 네. 안산하고 동시간대 동률이기, 경기인데 예. 사실상 확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상 확정이 되고. 저희가 이기고 안산이 지면은 득실차로 사실상 확정인데 김성기 선수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 네. 예. 이거 뭐 조진우 감독님께서 박주원 선수 부상의 상태를 정도를 또 보고 또 이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고양시에 사는 김모 씨가 네. 폭행으로 두 경기 출전 금지당했답니다. 김모 씨. 김모 씨가 폭행으로 두 경기를. 김씨네 집안 지용 씨요. 예. 김모 씨 아들 네. 모지용 씨가 이제 정의를 살아있다는 것을 네. 우리 그 박주현 선수한테 전화해서 뭐 안부도 물어봤대요. 서로에게 그 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상벌위원회에서 이제 출석해서 그런 게 그래야 이제 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답니다. 저 그 기사에서 베스트 댓글 먹었습니다. 뭘 썼길래? 전북에서도 그러더니라고 적었었는데 베스트 댓글이 되더라고요. 제가 별로 베스트 댓글의 느낌은 아닌데 별로 쓴 사람은 많이 없었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벌위원회의 역할이 이런 거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경기는 뭐 더 줬어야죠. 뭐. 칸토나처럼 이렇게 아예 선수를 박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수아레처럼 묵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근데 뭐 연속 뭐라고 해야 돼?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사람이니까 전과가 누적했어요. 예, 그렇죠. 수아레즈처럼 이렇게 누적해서 그쵸. 물면 그런 것처럼 안 그래도 뭐 이렇게 K리그에서도 물진 않더라도 이렇게 약간 좀 센 거 한번 나와서 상벌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좀 높이는 그런 것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뭐 이게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상벌위원회 기준을 조금 다시 네.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뭐 대부분 2경기 출장 정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래 대부분 보면 뭐 퇴장을 당하면 2경기가 출장이 전진가요? 네. 2경기가 벌금도 있고. 네, 그렇게 되고 퇴장이 2경기고요. 경고 누적 3장이 이제 한 경기 출장 정지. 정지고, 예.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선수는 두 경기 출장 정지됐고 이제 또 두 경기네요. 레드를 받았으니까 퇴장이니까. 그때 그거 한번 네. 확인해봐야겠네요. 추가 누적 그러니까 대부분 추가 누적으로 에이 설마 상벌- 레드를 받고 이 두 경기를 이걸로 메꾸거나 그러진 않겠죠. 타 리그에서도 이렇게 상벌위원회에서 추가로 또 징계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공홈에 저번에 강원전에 배우성 선수가 주먹질 액션을 위협. 예, 네. 그렇죠. 그것도 물어보는 분이 있던데 아까 감독님이 어디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반델레이 일단은 뭐, 선수에게 그 상황 자체가 그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졌고 볼이 네. 아웃된 상태에서 반델레이가 넘어져 있었는데 예. 배우 선수가 와서 약간 위협하는 듯한 그런 예. 언지를 냈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네. 하려고 그랬죠.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액션이 조금 네, 액션이 관- 굉장히 컸어요. 액션이 굉장히 커서 저는 그 장면에서 경고 내지 퇴장을 줘도 또 무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오늘 나오기 전에 그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축구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2014 규칙 12조의 반칙과 불법 행위에 좀 보게 되면은 그 퇴장성 반칙에는 공격성,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 등 사용 또는 행동을 한 경우가 있을 때는 경고 없이 퇴장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날은 그냥 구두 경고로 그냥 넘어갔었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럼 좀 저희 대전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판정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별로 모욕감을 못 느꼈나 봐요. 제가 앞에 가서 한번 해줘야겠어요. 다음에 그 길거리 꽉 나올 물고 때 있어. 다음에 아니 그 정도는 모욕감 안 네. 느끼시니까 배우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성 행동과 그쵸.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해당이 되는. 프로게스테론이 아주 네. 일단 뭐 반델레이 선수가 약간 밀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 선수가 약간 욱했던 부분도 시나마. 아니 근데 나이도 이제 뭐 그렇게 그럴 나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혈기왕성할 나이 아닌데. 근데 그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 뭐 예전 과거 K리그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관대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영표 선수와 이임생 선수하고 과거 네. 그 장면에서는 뭐 나중에 PD님이 제 장면 잡아줄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임생 선수가 때렸어요. 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퇴장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선수들이 경기장 내에서의 이런 과격한 행동은 분명히 제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와서 네. 인사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사도 하고. 예. 보통 화장실에서 몰래 하는 것을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네.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전 이임생 선수라는 선수가 이임생 이영표 그 네. 뭐 치면요 나와요. 네. 그럼 사실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지금 감독님도 자유롭지는 않으십니다. 조혜원 감독님. 예.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 저희 분명히 전 방송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감독님은 그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팬들에게 무조건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는 이제 광주 원정을 떠납니다. 네. 네, 광주 가기 힘드네요. 예. 네. 광주의 원정. 일단은 K리그 나머지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려는 팀들이 네. 굉장히 얽히고 설키는 네. 그런 영광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광주도 그 플레이오프의 턱걸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경기 그렇죠. 또 끝까지 싸우려는 지금 상위 클래식 경기만 보더라도 하위권 강등을 탈출하기 위한 하위 팀들의 굉장히 분투가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광주 같은 대전 밑에 있는 그 팀들은 이제 플레이오프 승격을 하기 위한 플레이오프 올라가기에 또 안간힘을 쓸 것 같습니다. 네, 광주와의 경기 일단 서명훈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동시에 김찬희 선수의 부진은 좀 많이 안타깝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김성규 선수의 조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광주 경기 어떤 점에 또 초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기복 없이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좀 지루한 경기가 이전 경기에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경기 템포도 대전이 좀 빠르게 갈 때와 느리게 갈 때와 어떤 성적적인 그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임창우라든지 서명훈 선수의 복귀는 굉장히 대전으로서는 고무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 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최전방 공격수의 어떤 아드리안 선수 이외의 부재, 아드리안 선수가 부진했을 때 어떤 선수가 그 부분을 메워줄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서명훈 선수가 뭐 들어오게 된다면 네. 뭐 김한섭 선수 자리나 아니면 네. 그런 부분에서 뛰게 되겠죠. 근데 뭐 이날 경기에서 보셨겠지만은 김한 선수가 경기 중반에는 아예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정선민 선수가. 그래서 네. 저는 또 어떤 포지션 변화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선수 명단이 나올까, 선수를 투입시킬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이 부분이 지난 경기처럼 득이 아닌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전으로서는 또 한 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포지션 변화라든지 선수 교체 예상하지 못한 선수 교체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봤지만은 최근 몇 경기에서는 그 부분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 다변화. 네, 뭐 많은 축구 팬들이 아시겠지만 뭐 본인 원래 선수가 뛰지 않았던 포지션에 네. 잠깐 뛰었을 때 보여주는 잠깐의 반짝하는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그
뛰지 않았던 포지션에 계속 뛰게 될 경우 많이 그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본인의 역할을 그 위치에 뛸 때 역할을 잘 모른다는 점 그런 팬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이 저번 경기에도 많이 나왔고 뭐 다음 경기 광주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이 경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우승 확정이 나지 못하고요. 그 다음 경기에 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 경기 날지 안 날지 모르죠. 그죠, 아직 확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부 능선을 넘었는데 마지막 능선이 참 넘기 9.5, 9.6는 9.6 네, 거의 넘었는데 정말 마지막 참 이게 깔딱고개를 넘어가기가 힘든. 네, 돌불에 살짝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 아 혹시 그 이번에 임창호 선수 김현애 칼럼 보셨나요? 인터뷰했던 거요? 예, 네, 예. 봤습니다. 아 거기서 임창호 선수가 이제 장원석 선수의 군 입대를 군 입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산이나 경찰청이나 상무나 장원석 선수가 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일반병으로 되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그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구산 직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알려주셨으면. 근데 제가 뭐 정확 구산 직원 여기 계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1년에 말에만 뽑는 게 아니라 연에 약 2차례로 해서 하반기, 아. 상반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안 들어갔으면은 뭐 다음에. 다음 뭐 하반기 때, 뭐 상반기 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네, 예상을 해보겠네요. 네. 저도 이게 바로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걸로는 아. 읽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함께 더 같이 뛰면 좋겠습니다. 장원석 선수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인대로 왔죠. 네, 올 시즌에 제주에서. 제주에서 인대로 왔는데 본인도 경기도 많이 출장하고 또 네. 좋은 기억도 많아서 대전에 대한 또 애정이 또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또 드네요. 네. 팬으로서. 그리고 또 임창호 선수가 빵과 우유를 두유와 우유를 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경기 네. 날 그래서 팬들이 잘 먹었다고 많이 인증샷 올리더라고요. 몇 개 정도 그건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경기장 그대로 못 갔어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저도 저번 못 가서- 방송에 말씀하셨죠 그때 개인적인 사정. 예예예. 네. 그런데 그렇군요. 임창호 선수 금메달 한턱 냈죠. 네. 그쵸. 한턱 냈다는 점. 그리고 많은 팬들이 또 고마워하시고 또 그런 게 또 팬 서비스의 또 차원이지 않을까. 네. 또 임창호 선수가 이렇게 한턱 낸 것뿐만 아니라 정성민 선수는 원래 아. 본인의 개인 이벤트를 항상 예. 하시는 선수인데 예. 그 본부석에다가 본인이 시티즌 티켓을 맡겨두시는 네. 그런 이벤트를 하고 계신데 많은 팬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요? 그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가서 달라고 하면 되나요? 본부석에 가서 네. 정성민 선수가 맡겨놓은 티켓 있어요? 물어보고 가서 그냥 그 티켓에 아마 사인이 적혀 있을 거예요. 정성민 선수의 사인이. 그래서 이렇게 가져서 많이 팬들이 보시는 걸 인증샷도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많은 팬들이 들으시는 분들 혹시 시티즌 경기를 이게 또 타 팀이 들어서 이 타 팀이 잠깐 와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 개인이 뭐 또 팬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많은 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팬 서비스를 또 이용해 주시는 게 또 선수로서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선수가 내놨던 그 티켓이 모두 다 뭐 가져갔다면 팬들이 또 선수로서도 기분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되도록이면 티켓은 구매를 해서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팬들의 뭐, 티켓 구매로 위한 그 축구 경기는 네, 아무래도 K리그 발전에 네. 조금이나마 그쵸.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오시는 사실 뭐 네. 저도 이렇게 있지만은 공짜 티켓 없냐 뭐 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데 참 그럴 때 들을 때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보고 네. 싶으면 좀 값을 좀 지불하고 어쨌든 그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장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공짜 티켓보다는 직접적으로 지불해서 그거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경기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랬던 약간 관습 악습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나라 뭐 문화 네. 스포츠 문화에 대해서 야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또 많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많이 사라졌다. 없어도 못 파는 지경이 됐으니까. 어쨌든 네. 정성민 선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팬들에게- 원래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서 보시고 친구들 한두 명씩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그런 표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민 선수.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안산과의 경기가 그 당일날 동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뭐 시티즌 팬들은 뭐 양쪽 두 경기 다 또 봐야 되는 네. 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아까
지금 뭐 대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민 구단도 네. 뭐 많은 지금 K리그에 존재하는데요. 네이버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네이버에 축구 게시물 중에 메인에 올라왔던 기사 중 하나가 안양 FC 저희가 경기했던 네. 안양 FC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연달아 2번이 올라왔어요. 그 전날과 그 다음날 연달아 2번이 올라왔는데요. 시민구단으로서 또 약간 한편으로서는 같은 시민구단을 응원하고 있는 팬으로서 한편으로 약간 또 이렇게 공감도 살짝 되면서 그러니까 또 안타까움도 동시에 드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뭐 안양 FC 같은 경우는 선수 월급과 승리 수당 전 프런트 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접했고요. 뭐 이런 문제가 안양뿐만 아니라 부천 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왔고 강원 같은 경우도 이건 돈을 딴 데다 써먹은 경우고요. 네. 네 그런 뿐만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 예산이 많이 거기도 돈을 딴 데다 네, 써. 거기 좀 많이 썼죠. 이렇게.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시민구단이 좀 애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또 안양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많은 댓글을 제가 또 읽어보고 왔는데요. 뭐 시장님에 대한 또 시민구단의 구단주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민구단에 대한 조금 안타까움 시장이 교체되면서 나온 안타까움과 이게 시민구단의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또 어떤 부분 해결돼야 될까라는 또 많은 팬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축구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거는 자생력이죠, 구단에. 네, 그렇죠. 자생력을 가져야죠. 네, 안양과 같은 구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생팀이기 때문에 대전도 뭐 재정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신생팀 같은 경우는 또 자생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기존에 뭐 안양이 원래 연고지에 팀이 있었지만 팬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는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양이 잘해서 근데 뭐 승장만 된다면은 원래 안양이야 관중도 되게 많은 팀이었으니까 많은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기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서포터나 뭐 그 팀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있고요. 그 되게 많이 보러 갈 것 같아요. 안양이랑 서울이랑 그렇죠. 서울 말고 그 GS에 있는 그 팀이랑 경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래서 또 기업 구단이 또 재정도 요즘에 준다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트 칼럼에도 약간 좀 약간 만화로 재밌게 치셨더라고요. 이게 니는 이제 삼촌이 아니라 이모가 운영한다며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랬던 것도 봤는데. 축구에 대한 투자 조금 많이 K리그 팬으로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뭐 아시아권 다른 리그나 보더라도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은데 뭐 많은 K리그 팬들이 K리그가 아시아 최고 리그라는 프라이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또 걱정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시민구단 팬들도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모든 듭니다. 부분이 잘 돼야죠. 근데 뭐 시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고 팀도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시에서 좀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구단에서는 되게 이걸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중간에서 막 채가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이 또 시의회, 시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의 좋은 판단력 그리고 또 이게 시를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소비적인 행사라고만 보이지 않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만 봐주시고 시를 운영해 주신다면 더 많은 팬들이 그 시민구단의 경기장에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어서 뭐 말씀드릴 또 주제는 아까 뭐 강원의 배우승 선수에 대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심판에 관해서 많은 팬들이 조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죠. 한두 해도 아니죠. 뭐. 네, 그렇죠. 뭐 현재 K리그는 심판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뭐 오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판 상벌위원들이 뭐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내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슈가 됐던 문제 중 하나가 뭐 클래식에서 있었던 울산과 상주와의 경기, 네. 서울과 전남과의 경기에서 연달아 네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뭐 감독님 그 상황을 좀 보셨나요? 뭐 주심의 판정,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최근 이러한 사항들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한두 경기로 해서 그 스플릿에서 나눠지게 상위와 상위와 하위로 나눠지는 그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울산전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오버랩은 이용이 측면에서 치고 들어왔고 수비수가 손을 약간은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 직접적으로 확 어떤 체가거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주심은 거기다가 PK 선언을 했고 또 PK를 양동현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저는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심에 대해서 뭐라고 좀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선수의 양심적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용 선수가 그 상황에서 정말로 파울이었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만약에 손은 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만약에 터치가 안 돼 있었다 그러면은 좀 양심 선언을 해서 좀 더 페어플레이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용 선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당한 입장에 네. 그 선수만 알 수 있는 거. 또 그렇죠. 네. 해외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지난 03-04 시즌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브레멘과 뉘른베르크와의 리그에서 아로훈트 선수입니다. 아로훈트 선수가 그 수비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볼을 치고 나면서 넘어졌다고 주심이 판단해서 PK 선언했는데 이 선수가 본인은 안 걸렸다 그래갖고 그냥 아웃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 선수가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축구에서 그러면은 감독님한테 들어가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조용히 하고 나오지 그랬어요. 이 상황의 중점은 이제 각 두 경기에 이제 다른 이제 오심이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울산 상무 전에 이제 오심을 받던 심판이 전날에 이제 전남 서울 경기에서 그러니까 대기심을 받고 이제 그런 한 라운드에 심판이 2번 배정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울산이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데 유리한 자리에 섰다는 게 이제 그 사건의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울산이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저도 좀 뭐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는 왜 이렇게 심판 판정이 이렇게 연달아서 됐냐 하니까는 뭐 심판 수가 부족했다는 어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댔었는데 네. 굳이 그런 핑계를 댈 것 같았으면은 이왕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는 제가 봤을 때 심판 수는 많다라고 생각. 그 심판 수가 많다라는 의미는 그 활동하는 심판들이 많다라는 거죠. 뭐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실업. 그러면은 실력이 좋은 뭐 실업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판들을 좀 콜업을 해서 프로 심판으로서 양성을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했으면 어떻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심판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심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심판 프로 연맹에서 또 심판의 전문적인 양성, 또 추가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뭐 항상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발생을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건데 학연이니 지연이 뭐 근데 심판만큼은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절대적으로 좀 네. 없어야 된다라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심판의 위치는 말 그대로 정말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심판에 대한 불만, 네. 이것이 일단은 가질 수는 있다는 건 정말 이해는 하는데 예,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판이 설마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 하는 또 우려와 또 정말 공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또 바람이 동시에 존재할 것 근데 같고요. 비단 이게 K리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이제 유소년 축구로 아이들 이제 시합을 다녀보면 물론 저희 팀도 심판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경기도 있었지만은 네. 이와 동시에 불이익을 취한 경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되냐? 저는 심판을 양성하는 그 심판 교육국에서 먼저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리그 시절부터 어떤 그런 좀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선수들한테 좀 불이익을 줬을 때는 그거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재가 가야 되고 심판한테도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들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차피 그 심판들은 초등리그, 중등리그, 고등리그, 또 대학리그, 실업리그를 통해서 프로에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낮은 리그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분명히 습관적으로 그게
익숙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심판에게도 승강 시스템을 네. 정해서 상벌위원회가 꼭 프로에만 있지 않고 밑에도 있어서 심판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실제로 생각이 영국은 그 업다운제가 있잖아요. 심판한테도 네, 업다운을 그렇죠. 시켜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구단마다 심판 접대비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 그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경우라든지 저는 심판은 주기적으로 뭐 어떤 재정극이나 뭐 이런 거를 정말 어느 구단에서 사실 돈을 주면 형 진짜 뭐 어떤 거래가 있었으면 현금으로 줬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캐내고 뭐 전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강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승부 조작 있을 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게 심판 조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심판은 저희 뭐 서포터들한테 불신이 좀 많이 있는 존재죠. 네, 뭐 대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팬들도 많은 네. 심판에 대한 뭐 불만들 또 의심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리그에서 이런 의심이 또 증폭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판이 또 인원이 부족해서 또 피로 누적 약간 이런 걸로 근데 저는 잘못 또,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네. 만약에 본인이 그 판정을 내렸어요. 판정을 네. 내렸는데 항의가 정말 거세요. 예. 거세면은 한 번 정도는 물릴 수 있는 대기심이나 예. 부심하고 같이 한번 다시 상의를 하는 거죠. 난 네. 이렇게 봤는데 너네 어떻게 봤냐? 그래갖고 원래는 골이 들어가고 나서 킥업이 하기 전에는 번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주심도 자신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항의가 많다 그러면은 부심과 또 대기심 심판 네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시에 또 감독관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잠깐 중단시키고 이야기하고 와서 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가 나오기 전에 집에서 몇 차례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분데스리가 심판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항의가 좀 많이 있을 때는 잠깐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있는 심판들끼리 얘기를 하고 또 선수한테 양심 선언을 하게끔 한 번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핸들링 했냐 안 했냐. 네.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핸들링으로 골을 넣었으면은 핸들링 했냐 안 했냐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주심이랑 부심을 얘기하고 있다가 네.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네. 야, 너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살짝 모습, 들어가서. 그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는 참 바람직하다. 네. 네, 왜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너 잘못 봤다라고 뭐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무조건 아니다 자기 눈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집이 센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경기장 내는 수천 명의 네, 관중이 네. 그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원활한 경기 진행도 중요하지만 네, 더 정확한 그렇죠. 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심은 경기의 일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선수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고 네. 심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사실 당연하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되게 당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심판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심판 인원수가 부족하다, 또 심판에 대한 승강제가 필요하다 이런 많은 네티즌들의 주장도 있을 거라도 생각이 듭니다. 심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K리그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런 프로 심판들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또 교육 등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또 일자리 창출 이뤄내면서 또 창조 경제 한번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소년 지도자로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중복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정말 유소년 경기만큼은 네, 오심이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없어져야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들이 울면서 나와요. 경기를 마쳤는데. 근데 그 순수한 아이들이 울 정도의 판정이라고 하면은 이건 저희 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도 당한 적도 있고 물론 저희 팀도 이득을 취한 적이 있지만은 그 부분은 어려서부터 정말 그러니까 하이리그를 주심이라든지 부심을 볼 때부터 좀 교육이 분명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제재도 분명히 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실수는 인정을 하되 실수를 다음부터 번복하지 않게끔 심판을 또 양성하자는 얘기죠. 네, 또 어린 아이들에게 또 어른으로서 네. 또 정확한 판정과 또 이게 심판에 대한 존중이 어릴 때부터 필요한 그럼요. 부분인데 네.
그런 게 무너지게 되면 그 존중을 그 선수들에게 잡아줘야 네. 되는 감독님 입장에서도 또 애매해질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심판의 그 권위라는 게 또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악용하는 네. 그런 행위 좀 그리고 뭐 아쉬운 예전에는 뭐 챔피언 결정전이나 그렇게 했을 때는 외국 심판이 와서 이제 주부심을 보던 그런 네. 과거 네. 기억들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외국 심판이 저는 좋다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네. 하지만은 아까 제가 분데스리가 예를 들었듯이 그 사람들은 만약 본인의 오심이 경기 중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냐 그 모습을 한번 좀 보고 배우자라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좀 지혜롭게 넘어가는지 정말 자신의 그런 한번 판정한 게 정말 올바랐는지 그 순간적인 거지만 순간적으로 몇십 초거든요. 10초, 20초 안에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할 거죠. 수 있는 그런 곱씹어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예. 네. 그 10초 좀 늦게 한다고 뭐 크게 지장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다음에는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심판이랑 예, 음성 변조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요즘 네. 네, 그럼 또 네, 그렇습니다. 심판 판정과 또 유소년 심판 또 어린 친구들에게 또 안 좋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정에 대해서 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대전에서 일어났던 일, 또 대전과 연관돼서 나온 또 시민구단, 또 대전에서 발생했던 뭐 심판에 대한 판정에 대한 불만 이런 걸 또 타 구단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또 해봤는데요. 또 나름대로 오늘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역대 방송에 가장 심도 있는? 네, 심도 있는 네. 네, 굉장히 네, 그런 깊은 얘기를 해봤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